1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루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49제가 열립니다. 지금 여전히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 책임 소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신문에서는 사고 원인 중에 하나죠. 이 불법 증축물, 무단 증축 문제를 좀 다룬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가 이번 주 이태원 참사 현장을 비롯한 골목을 돌아보고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해밀턴 호텔 무단 증축물 3개를 포함해서 인근 7개의 무단 증축물이 철거됐거나 아니면 철거 중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부 개선 조짐이 보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배짱을 부리는 곳도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참사가 발생한 골목 폭을 4m에서 3.2m로 좁힌 해밀턴 호텔의 분홍색 철제 가벽은 여전히 그대로인 상태라고 합니다. 네. 호텔 측은 이 가벽에 지붕을 덮어서 사용해 오다가 2016년 구청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후에 가벽은 그대로 둔 채 지붕만 철거했습니다. 이 지붕이 없으면 불법 건축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한 거라고 기사에서는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주점들은 테이블이나 실외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단 증축을 했는데요. 길게는 2010년부터 적발이 되어 왔고요. 참사 후 경찰의 고발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당장 공사 계획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돈 때문인데요. 구청으로부터 시설물 철거 명령이 와서 이행 강제금을 내더라도 그보다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면 된다는 셈법인 듯합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이행 강제금을 대폭 올려야 하고 또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단속의 수준을 좀 넘어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났으면 스스로 개선하고 조심하는 자정 효과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어제 방역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관련된 얘기를 나누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한겨레 신문에서 정리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집단 면역력과 보건당국의 대응 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해도 된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지난달부터 재유행이 시작됐지만 하루 최대 확진자가 8만 명대에 그치는 등 이전에 수십만 명대까지 나오던 재유행 때와는 좀 다르고 치명률도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바꾸면서 확진자가 일시적으로 늘더라도 의료기관들이 유연하게 병상을 늘려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보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의 여러 차례 대처를 통해서 노하우가 쌓였다고 분석한 겁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시점을 두고는 다소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일부에서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독감 환자 등으로 병상이 부족한 겨울이 지난 뒤에 해제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합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린 건 아닌데요. 중대본은 토론회 의견 등을 종합해서 오는 23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에 관련 기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단 중대본은 의무화가 해제되더라도 사회복지시설이나 대중교통, 또 의료기관 등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고요. 의무화만 해제되는 것일 뿐 여전히 착용을 권고하는 입장이라면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자는 홍보는 계속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3대 개혁과제 중에 연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게 언급을 하면 표가 떨어져서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좀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가 실렸죠?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사례가 서울신문에 실려 있었는데요. 이 연금 개혁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수건 공약 중 하나입니다. 원래 연금 개혁안을 현지 시각 15일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 1월로 연기하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요. 법정 정년 62세에 수령하는 연금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4세 혹은 65세에 수령하도록 상향한다는 게 그 핵심이었는데요. 인구가 고령화하고 있고 또 연금 재정을 고려할 때 은퇴 연령, 연금 수령 연령을 늘려야 한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이런 안은 국회는 물론 프랑스 국민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노동계에서는 프랑스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강행하면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강력 경고한 상태였습니다. 네. 재정상 적자의 길로 접어들 거라고 해도 연금을 더 길게 내고
그만큼 더 짧게 수령하는 데에는 쉽게 동의할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20년에도 연금 개혁을 시도했다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밀어붙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수능을 보고 나서 이제 이과생들이 문과를 지원을 하는 이른바 문과 침공이 문제가 되곤 했었는데요. 이렇게 진학한 학생들이 이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추가적인 문제까지 발생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인데요. 통합수능이 시작된 후 주로 이과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의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면서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럴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적성이나 전공을 고려하기보다는 대학교 이름, 즉 간판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진학 관련 기관의 분석 결과 주요 대학의 인문계열 학과에서 이과생 교차 지원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교차 지원해서 대학에 간 학생들이 과연 잘 적응하고 공부를 잘 하고 있느냐를 보자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공부와는 괴리가 있어서 우울감을 느꼈다거나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강의를 따라가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반수나 재수를 또 전과를 선택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소모적이라면서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는데요. 선택 과목에 따라서 생기는 유불리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이 정말 가고 싶은 학과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선진적인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네, 스포츠 소식인데요. 드디어 오늘 휴일 밤입니다. 일요일 밤에 카타르 월드컵 결승 왕좌를 가리는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메시 대 음바페 등 좀 볼만한 거리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토요일 밤 12시에 3위 결정전이 치러지고요. 일요일 밤 12시, 월요일로 넘어가는 자정입니다. 그때 결승전이 치러집니다. 이 결승전에서 맞붙을 팀 아르헨티나 대 프랑스인데요. 축구 팬들은 메시 대 음바페라는 구도로 이 경기를 보고 있기도 합니다. 동아일보에서 쓴 기사 함께 보실 텐데요. 축구의 신 메시와 차기 황제 음바페는 그 수식어에 걸맞게 이번 대회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메시가 5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고요. 음바페는 5골 2도움을 기록 중인데 우승 트로피뿐 아니라 득점왕 그리고 골든볼을 두고도 경쟁을 할 전망입니다. 참고로 두 팀의 월드컵 상대 전적은 아르헨티나가 2승 1패로 앞서 있는데요.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16강전에서 두 팀이 맞붙었을 때에는 메시가 2도움을, 음바페가 2골을 기록했고 프랑스가 4대 3으로 이기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지금껏 월드컵 결승에서 유럽과 남미 국가가 맞붙은 건 총 10번이었는데요. 남미가 7승 3패로 앞선다는 건 아르헨티나에게 기분 좋은 데이터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만약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한다면 지난 1986년 멕시코 대회 우승 이후 36년 만에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프랑스가 우승을 한다면 역대 세 번째이자 60년 만에 나오는 2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한편 이번 결승전은 피파 랭킹 1위 자리를 걸고도 펼치는 한판 승부인데요. 현재 아르헨티나가 피파 랭킹 3위, 프랑스가 4위인데 결승점까지 오면서 랭킹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고요. 여기서 이긴 팀이 1위 자리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이 두 팀의 경기는 창대창 대결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준결승전까지 치러진 총 6개의 경기에서 프랑스는 13골을, 아르헨티나는 12골을 넣으면서 경기당 평균 2골 이상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의 라스트 댄스냐, 메시 호날두 구도를 저버리고 새 시대를 여는 음바페의 이정표가 되느냐,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카타르 월드컵 결승 경기 우승국은 어디가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